국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1강 8번 물과 불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골짜기 곡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산 골짜기에서 숨어서 흐르는 물이 흘러내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골짜기 곡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숨어서 흐르는 물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숨어서 흐르는 물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어귀구의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골짜기 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숨어서 흐르는 물은 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은 물줄기가 잘 보이지 않고 숨어서 흐르므로 울수에서 가운데 획을 줄이고 변형한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골짜기 곡은 물줄기가 잘 보이지 않고 숨어서 흐르는 물이 깊숙이 파인 산과 산 사이에 어귀로 흐르는 곳이 이를 골짜기라는 뜻이며 보기로 계곡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골짜기 곡입니다. 다음은 풍속속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민속놀이로 널뛰기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풍속 속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골짜기 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골짜기 곡을 결합하여 풍속 속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풍속 속은 사람들이 산 골짜기에서 다른 문화권과 멀리 떨어져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고유한 문화가 이루어진 일, 풍속도 풍습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민속이 있고 풍속이 품위가 없고 이 속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속어가 있고 불가에서 일반 세상을 일컬어 삼 속세라고 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속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풍속 속, 풍습 속, 속될 속, 속세 속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골짜기 곡은 숨어서 흐르는 물이 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파인 어귀로 흐르는 곳이 골짜기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숨어서 흐르는 물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에 어귀구의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골짜기 곡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속속입니다. 풍속속은 사람인 변에 골짜기 곡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 골짜기에서 다른 문화권과 멀리 떨어져서 이루어진 그 고유한 문화가 풍속 또는 풍습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풍속 속, 풍습 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욕할 욕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목욕할 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골짜기 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골짜기 곡을 결합하여 목욕할 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목욕할 욕은 목욕할 시설이 없던 먼 옛날에 물이 흐르는 산 골짜기에서 일 목욕한다 또 미역 감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목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목욕할 욕, 미역 감을 욕입니다. 다음은 하고자 할 욕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가 먹고 싶어 하던 고깃덩어리를 손에 들고 곧 먹으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고자 할 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골짜기 곡 변에 하품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골짜기 곡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하품음을 결합하여 하고자 할 욕, 바랄 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하고자 할 욕은 배가 고픈 사람이 산 골짜기처럼 크게 입을 벌리고 먹고 싶어 하듯이 일하고자 한다. 또 바란다는 뜻이며 보기로 욕구가 있고 하고자 하는 충동심이 이 욕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욕심이 있고 이 마음심이 밑에 하나 더 있는 욕심욕과 흡사한 뜻입니다. 훈과 음은 하고자 할 욕, 바랄 욕, 욕심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목욕할 욕은 물수변에 골짜기 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득한 옛날에 목욕할 시설이 없던 그 옛날에는 물이 흐르는 산 골짜기에서 목욕한다 또 미역 감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목욕할 욕이 되었습니다. 하고자 할 욕은 골짜기 곡 변에 하품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이
산골짜기처럼 골짜기 곡입니다. 하품음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고 싶어 하듯이 하고자 한다, 또 바란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하고자 할 욕, 바랄 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얼굴용, 다물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얼굴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골짜기 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골짜기 곡을 결합하여 얼굴용, 다물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얼굴용은 집이 산 골짜기처럼 넓어서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듯이 그릇에 물건을 담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용량이 있고 생각에 따라 표정이 담기는 이 얼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용모가 있고 상대방의 처지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용서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용서가 있고 집이 널찍하여 일하기가 쉽다는 뜻이며, 보기로 용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얼굴용, 다물용, 용서할 용, 쉬울 용입니다. 다음은 샘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샘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바위 틈이나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상징한 글자인데, 지금의 해서의 글자는 흰백, 곧 깨끗할 백의 뜻을 나타내는 흰백 밑에 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결합하여 샘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샘천은 땅속 또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상형자이었으나, 지금의 글자는 땅속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물이 샘 또는 샘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온천이 있고 흘러가는 샘물처럼 돌고 도는 이 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포가 있고 샘물이 솟아나오는 땅속 깊은 곳에 있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저승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황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샘천, 샘물천, 돈천, 저승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용은 진면 머리 밑에 골짜기 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산 골짜기처럼 넓어서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듯이 그릇에 물건을 담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다물용이 되었고, 온갖 사람의 표정이 담기는 얼굴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얼굴용이 되었으며,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용서할 용, 쉬울 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샘천입니다. 샘천은 바위 틈이나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상징한 글자였는데, 지금의 글자는 깨끗할 백, 곧 흰백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깨끗한 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결합하여 땅속이나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는 깨끗한 물이 샘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샘천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샘물천, 돈천, 저승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줄선, 금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차선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줄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에 샘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샘천을 결합하여 줄선, 금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줄선은 실이 풀려나가는 것과 샘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한 줄로 이어진 것이 줄, 금, 또 실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선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줄선, 금선, 실선입니다. 다음은 근본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굴바위 틈이나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흘러내려서 강물을 이루어 들판을 지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본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굴바위엄의 오른편 아래 샘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굴바위엄을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아래에 샘천이 획주리만 모양을 결합하여 근본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근본원은 굴바위 틈이나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은 강물을 이루는 근본, 또 근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원리가 있고 이 샘물이 흘러모여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곳이 이 들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평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근본원, 근원원, 들판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줄선 금선은 실사변에 샘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실이 한 줄로 풀려나가는 것과 또 샘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한 줄로 이어진 것이 이를 줄금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줄선, 금선, 실선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본원입니다. 근본원은 굴바위원 밑에 샘천을 결합했는데 샘천의 모양을 획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흰백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물수를 작을소 모양으로 획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굴바위 틈이나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강물을 이루는 근본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근본원, 근원원,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들판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들판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할원, 발할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자기의 소원을 십자가 앞에서 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할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근본원 변에 머리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근본원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리혈을 결합하여 원할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원할원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근본이 되는 기관은 머리이며 사람들이 생각한 바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바란다, 또 소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원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원할원, 발할원, 소원원입니다. 다음은 기일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강물이 멀리 흘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일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강물의 여러 줄기가 합쳐지고 갈라지며 멀리 흘러가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서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많이 변형하여 기일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기일령은 강물의 여러 줄기가 합쳐지고 갈라지며 멀리 흘러가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이를 길다는 뜻이며 보기로 영구가 있고 긴 세월을 나타내어 이 오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주가 있고 강물이 참 멀리 흘러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기일령, 오래령, 멀리령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원할원은 근본원 변에 머리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는 이 근본이 되는 기관은 머리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내서 근본원 변에 머리혈을 결합하여 원할원, 발할원, 소원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일령입니다. 기일령은 강물의 줄기가 갈라지고 합쳐지며 멀리 흘러가는 것을 상행한 글자인데 먼저 오른점을 찍고 그 밑에 달을 꺾은 갈고리를 하고 그리고 물수 모양으로 왼쪽에 가로고 삐치고 또 오른쪽에 삐치고 파임하여 기일령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의 단위 수업의 과정입니다.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다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배운 10글자의 기록용 형성평가를 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납니다. 짝과 바꾸어 채점을 하고 성적표에 기록을 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나고 성적이 90점 이하이면 따로 재시험을 보아서 피드백하여 나아가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훈민한자의 저자 한돌자 김정호의 인터넷 강의로 자원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성 들여 한자 쓰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날 배운 10글자의 수업중 형성평가 풀이를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고 가정학습으로 자원 해설을 읽고 수업중 형성평가의 정답을 확인하며 과제용 형성평가를 풀이하는데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고 또 약 5분 동안 피드백 한자 은행에 공부를 하면 그날 배운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을 잘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자 쓰기 공부를 합니다. 먼저 소전의 글자 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훈과음을 읽으며 자원을 생각하면서 써 내려갑니다. 나타날 현, 살펴볼 시, 고들직, 심을식, 은덕덕 이렇게 쭉 밑에까지 써 내려갔으면 이번에는 해서 쓰기입니다. 해서를 쓸 때는 두 글자씩 훈과음을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필순에 맞게 내려가면서 정성 들여 한자 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현, 살펴볼 시, 고들직, 심을식, 은덕덕 저 아래까지 다 내려가 썼으면 이번엔 다시 검정색으로 펜의 색깔을 바꾸어서 나타날 현, 살펴볼 시, 고들직, 심을식, 은덕덕 이렇게 저 밑에까지 써 내려가서 정성 들였으면 여러분들은 한자 쓰기를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글자를 10번이나 가로로 쭉 먼 산 보면서 써 나가고 소리내어 읽지 않으면 형성평가 문제 풀이할 때에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형성평가 문제 풀이입니다. 1번은 같은 글자나 훈과음을 찾아 줄을 긋는 공부입니다. 해서와 소전을 줄긋기하고 소전과 훈과음을 줄긋기하고 훈과음과 해서를 줄긋기하고 해서와 훈과음을 줄긋기합니다. 이와 같이 줄긋기 공부를 하면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잘 구별하고 한자를 보고 훈과음을 줄줄 읽을 수 있고 또 훈과음을 들으면 제깍제깍 한자의 모양이 머리에 떠올라 한자를 잘 쓸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는 공부입니다. 2번은 다음 한자의 훈과음을 쓰는 공부입니다. 한자를 보고 한글로 훈과음을 살펴보시라고 쓰고 이 한자를 보고 훈과음을 고들직이라고 써 나가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할 때에는 여기에 5개의 훈과 음이 있는 곳에서 골라가면서 확인하며 써 나가면 됩니다. 3번은 다음 훈과 음에 맞는 한자를 쓰는 공부입니다. 고들직이라고 훈과음이 있는 곳에 맞는 한자를 쓰고 심을식이라고 훈과음이 있는 곳에 맞는 한자를 쓰고 또 나타날 현이라고 훈과음이 있는 곳에 한자를 써 나가면 됩니다. 이때에는 2번에 있는 이 5개의 한자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골라서 제깍제깍 써 나가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하나의 한자가 여러가지 다른 뜻이 있는 훈과음을 우리들이 머리에 담아서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자 쓰기에서 10번을 쓰고 이어서 수업 중 형성평가, 과제용 형성평가, 기록용 형성평가와 채점을 하면 한 글자를 실증나지 않게 모두 46번을 반복하는 동안에 저절로 한자를 잘 알게 됩니다.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을 따라 공부하지 않으면 한자를 잘 아는 선생님도 형성평가 문제를 잘 풀이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이 공부가 잘 안되면 정신을 집중하는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선생님과 같이 피드백하여 훈련을 하면 얼마 안 가서 한글을 잘 알면 누구나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과제용 형성평가 문제 풀이를 끝내면 이어서 피드백 한자은행의 도금쓰기 곧 훈과음 읽기 쓰기 공부입니다. 한자은행에서 그날 배운 10글자와 그 전에 배운 글자를 날마다 한 페이지에 있는 60글자의 훈과음을 줄줄 내려가면서 읽어갑니다. 씻을새, 절사, 기다릴 때, 가질지, 때시, 특별할 특, 무리 등 끝말 안일미, 만미, 손안의 누임에 억제할 제, 지을 제, 근본본 이렇게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서 줄줄 읽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가진 훈민한자 교재의 오른편을 보세요. 여기에 훈과 음이 다 있네요. 씻을새, 절사, 기다릴 때, 가질지, 때시, 특별할 특, 무리 등. 아, 여기에 있군요. 그러니까 이곳을 보면서 훈과 음을 읽기 연습을 하여 줄줄 읽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고 안 보고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중학교 한자 자습서 4권의 피드백 한자은행의 한자 쓰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씻을새, 절사, 기다릴 때, 가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한자 쓰기 공부를 하는 것인데, 책이나 공책에 쓰지 말고 오른손에 둘째 손가락을 펴서 공중에 내려가면서 한자를 제깍제깍 외워서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한 글자는 3분 30초에서 4분 안에 60글자를 다 쓸 수가 있고, 한자를 처음 배우는 여러분이 대체로 제깍제깍 생각이 잘 나서 7분 내지 8분 안에 땡 하고 끝내면 공부를 매우 잘한 것입니다. 시계를 놓고 한번 직접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물론 이번에도 책을 뒤적일 필요 없이 고개를 살짝 왼편으로 다시 돌리면 그곳에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깍제깍 한자의 모양이 생각나서 잘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훈민 한자의 단위 시간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정신을 집중하는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쉽고 재미있고 신나게 한자를 잘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 공부는 한글을 알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공부이고 실제로 많은 실험을 거친 교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여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훈련을 해 나가면 얼마 안 가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 완성 땡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60글자의 훈과 읽기와 한자 쓰기 공부가 잘 되면 공책이나 정답지에 번호를 매긴 곳에 정답을 적고, 물론 이때에는 교재를 안 보고 써야지요. 짝과 바꾸어 채점을 하고 부모님께 자랑을 하고 선생님께 잘 할 수 있다고 진도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60글자를 줄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